자, 첫 번째 괴담은 이제 비디오 레터라는 괴담인데 투채널 괴담이야. 그럼 시작을 해볼게. 회사 동료가 죽었어. 클라이밍이 취미였던 K라는 녀석인데 나랑 엄청 친해서 가족끼리 같이 놀기도 했어. K는 클라이밍에 본격적으로 빠져 있었어. 쉬는 날이면 이쪽 산 저쪽 벼랑 이런 식으로 언제나 밖에 나갔어. K가 죽기 반년 전쯤이었으려나? 갑자기 K가 내게 부탁이 있다는 거야. 야, 있잖아. 내가 죽을 날을 대비해서 비디오를 찍어두고 싶어. 취미가 그런 취미였으니 언제 목숨을 잃게 될지 몰라. 미리 비디오 메시지를 촬영해두고 만일의 상황이 발생하면 그걸 가족들에게 보여달라고 했어. 나는 그렇게 위험하면 가족도 있으니 이제 클라이밍은 그만두라고 했지만 클라이밍을 관두는 것만은 절대 생각할 수 없다며 K는 단언했어. 너무나도 K답다고 생각한 나는 촬영 부탁을 받아들였어. K네 집에서 촬영을 하면 들키니까 우리 집에서 촬영을 하기로 했어. 흰 벽을 배경으로 하여 소파가 앉은 K가 말하기 시작해. 아, K입니다. 이 비디오를 보고 있다는 것은 나는 죽었다는 거겠죠. 지금까지 정말 고마웠어. 내 이기적인 취미로 인해 너에게 폐를 끼쳐서 정말 미안하다고 생각하고 있어. 나를 키워주신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모두 친구들. 내가 죽어 슬퍼할지도 모르지만 부디 슬퍼하지 마. 나는 천국에서 즐겁게 지내고 있어. 모두와 만나지 못하게 되는 건 아쉽지만 천국에서 지켜보고 있을게. 땡땡아, 그리고 아버지 언제나 하늘에서 지켜보고 있어요. 그러니 울지 말고 웃으며 보내주세요. 그럼 안녕. 물론 이걸 촬영했을 때 K는 살아있었지만 그는 반년 후 진짜 죽고 말았어. 클라이밍을 하던 도중에 추락하여 사고사로. 클라이밍 동료 말에 의하면 평소에 만약 떨어지는 경우에 괜찮도록 밑에 안전한 매트를 깔아둔 후 올라가는데 이때는 추락 예상 지점에서 크게 벗어나며 추락을 하여 사고를 막지 못했다고 했어. 장례식 날 모두 비장했어. 오열하던 K 아내와 딸. 나도 믿을 수가 없었어. 그 K가 설마. 그 일이 있고 일주일이 지났을 쯤 나는 전에 찍은 비디오를 K 가족에게 보여주기로 했어. 시간이 지나 진정이 된 K 가족은 내가 K의 메시지가 담긴 비디오가 있다고 하자 부디 보여달라고 하길래 죽은 지 7일쯤 되던 날 공양하는 날에 친척들 앞에서 보이게 되었어. 내가 DVD 꺼낸 시점에서 이미 친척들은 울기 시작했어. 이것도 공양이 되는 것이니 부디 봐주세요. 이렇게 말하며 DVD를 세트하고 재생했어. 징 하는 소리와 함께 어두운 화면이 10초쯤 재생돼. 실패한 건가? 이렇게 생각한 순간 어두운 화면에서 갑자기 K 모습이 올라오고 말을 하기 시작했어. 분명 내 방에서 찍었는데 왜 이렇게 어두웠나? K입니다. 이 비디오를 있다는 건 나는 죽고 말았겠죠. 지금까지 정말 고마워. K의 목소리가 섞여 아까부터 들리는 징하는 잡음이 심해서 목소리를 잘 알아들을 수가 없었어. 나를 키워주신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친구 모두들. 내가 죽어 슬퍼할지도 모르지만 부디 슬퍼하지 말아주세요. 나는 땡땡아, 아버지, 죽고 싶지 않아. 뚝. 왜 웃는데? 열심히 했는데.
하여튼 이걸 본 친척들은 울부짖고 K의 아내는 어떻게 이런 걸 보여주냐며 내 멱살을 잡고 K의 부모님은 내게 폭력을 휘둘렀어. K의 아내의 남동생이 K 형은 장난삼아 이런 걸 찍는 사람이 아니라고 달래준 덕분에 상황이 진정되었지만 나는 무릎을 꿇고 빌며 이 DVD 처분하겠다고 모두에게 사과를 했어. 다음날 이 DVD를 절에 가지고 가 처분해달라고 부탁하려 했는데 부탁하기도 전에 스님이 DVD 들어있는 종이봉투를 보자마자 아 그거 우리 절에선 불가능합니다 이러는 거야. 그 대신 이곳이라면 재령을 해줄 거라고 알려줬어. 그곳으로 갔는데 거기서도 아유 어마어마한 걸 가지고 왔네 그런 말을 들었어. 그곳 주지 스님의 말에 의하면 K는 비디오를 찍은 시점에서 완전히 지옥으로 끌려갔으며 왜 반년이나 살아있을 수 있었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원래 그 직후에 사고를 당해 죽을 터였대. 그러니까 함부로 그런 비디오를 찍으면 안 되겠지. 되게 소름 돋는 이야기였다. 끔찍하다고. 다들 죽기 전에 약간 그런 거 안 하는 게 좋겠다. 우리도 약간 완불 시스템 그런 거를 만들까? 우리도 유령이들 그 완불 시스템 그런 거 만들까? 그것처럼. 나는 이거 읽었을 때 되게 무서웠어. 비디오. 공포 관련된 괴담은 비디오 관련된 게 많은 것 같아. 죽으면 입던 옷도 태우는 거 보면 뭔가 이승에 미련 남기고 하는 건 안 좋은 듯. 근데 나는 죽을 때 미련 가득 있을 것 같은데. 나 죽으면은 이 영상 저주 영상 되는 거 아니야? 진짜 유령 방송이 돼. 귀신은 주파수라던가 찍힌다던가 있다. 하여튼 첫 번째 괴담 비디오 괴담이었어. 자, 다음 괴담의 제목은 응이야. 응. 괴담 이름이 응. 맞아. 대답할 때 응인가 보다. 괴담 이름 자, 지금도 살고 있는 우리 집 이야기.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곳은 특별히 말할 것도 없이 옛날부터 우리 가게가 살고 있던 토지라 이 집에 살고 있으면 공포 체험은 나에게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 요즘에 와서인데 거실에 있으면 밤낮 상관없이 낮은 목소리로 여자 콧소리가 들려. 처음에는 집중해서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들을 수 없을 정도로 멀리서 들려왔는데 내버려두면 점점 가까이 다가와서 그래도 그냥 두면 이식을 집중하지 않아도 들릴 정도로 가까이 다가와 있어. 그래서 나는 그 목소리를 알아채면 언제나 반야신경 마지막 부분을 반복해서 외우도록 하고 있어. 아무튼 반야신경 아재아재 부분을 외우다 보면 목소리는 점점 멀어져 가. 이 거실에서도 TV에 집중할 수가 없어.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경우는 완전히 불규칙적이고 목소리에 눈치를 채고 반야신경을 외우기 시작하지 않으면 때로는 방안까지 들어와. 그러고 보니 얼마 전에 내가 제일 좋아하는 밴드 뉴 앨범이 발매가 됐어. 발매일을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게에서 샀을 땐 정말 너무 신났어. 바로 집에 가서 헤드폰으로 듣고
얼추 다 들은 후 아 좋았지 하고 여운을 만끽하며 헤드폰을 빼자 귓가에서 응 하는 소리가 근데 내가 이명을 알아봤다 그랬잖아. 진짜 스트레스야. 다들 이명 앓은 적 있어? 이명 앓으면 진짜 이 소리 작은 게 신경 안 쓰일 것 같잖아. 엄청난 스트레스야. 맞아요. 어떻게 보면은 이명도 약간 귀신 소리로 착각할 수도 있겠다. 스트레스 심하면 이명이 와요? 그래서 진동 소리 나? 오 맞아 맞아. 한창 우울증 걸렸을 때 환청이랑 이명이랑 장난 아니었어? 보통 힘들 때 와. 컨디션 안 좋을 때나. 근데 여자 콧소리가 어떤 소리야? 이런 소린가? 음, 음. 잘 모르겠네. 뭔가 그런 느낌이야. 아, 그 녹음해주라. 그 녹음해서 카페 올려주라. 어, 윤영이는 초코가 좋아. 아, 그래? 코를 막고 우웅 하면 돼? 음, 음. 아, 윤영이는 초코가 좋아. 아, 초코를 많이 사줘야겠네. 많이 사줘야겠네. 한 박스 사줘야겠네. 응, 해봤는데 아닌 듯? 아, 녹음해봐. 하여튼, 두 번째 계단, 응이었어, 응. 응. 아, 근데 여자 앙탈톤이면은 나쁘지 않은데? 여자 앙탈톤으로 웅웅 거리는 거면은 나쁘지 않은데? 가까이 온다는 게 소름 돋는다고? 그건 좀 그래? 아, 장난이고. 남자면, 바로 이제 찾아가야지. 바로 이제 재령하러 가야지. 재령 풀코스로다가 그냥 가장 고통스러운 걸로다. 어딜 내 귀에다가 대고 감히. 하여튼 장난이고. 자, 다음 계담의 제목은 천벌이다. 발을 들여서 안 되는 장소. 이거는 괄호 열고 강추까지 박혀있네. 무서운 거 잘 골라왔다고? 벌써 무서워? 엄마 보고 싶어? 엄마 데려와. 시청자 한 명 늘리게. 자, 그럼 시작을 할게. 증조 할머니 이야기. 옛날에 증조 할머니한테 들은 얘기. 잘 기억이 안 나고 좀 길어서 간략하게 쓸게. 증조 할머니는 중부지 밖 산속 마을에서 태어났다고 했어. 어릴 적에 부모님이 돌아가셨고 오빠는 고용살이 하러 나가서 어렸을 때 할머니는 촌장집에 거둬졌어. 할머니는 2살 많은 촌장댁 아가씨의 놀이경 전수 카냐가 됐어. 그래서 할머니도 예의범절과 읽고 쓰기를 엄하게 배웠다고 해. 나이가 비슷해서 그런지 할머니한테 아가씨는 언니 같았고 아가씨도 할머니를 여동생처럼 귀여워해줬어. 할머니가 지금 말하는 중학교 2학년쯤 됐을 때 마을에 문제가 일어났어. 처음에 마을에서 미움을 받던 사람이 죽는 걸로 시작됐어. 신부를 믿지 않아서 지장보살과 바위에 조각해둔 신한테 소변을 뿌리고 천벌받을 짓을 했네. 곡물을 발로 차고
들어가서는 안 되는 장소에 들어가고 탱구를 봤다. 나무가지 끝에 괴물이 앉았다. 라며 해질녘에 나뭇가지를 위에 올라가 소리를 지르고 물을 끼얹는 등 부모도 두 손 두 발 다든 마을 사람 모두가 싫어하던 그 남자가 죽어서 마을 안에서는 신의 천벌이라고 탱구의 천벌이라는 얘기가 나왔어. 산속에 있는 높은 나무 밑에서 죽은 채 발견됐기 때문에 탱구짓으로 여긴 모양이야. 얼마 지나지 않아 연이어 마을 사람들이 사고를 당하게 됐어. 매일 지나는 길에서 넘어지고 나무에서 떨어지는 그런 작은 사고가 이어졌고 마을에서 탱구의 천벌이 계속되고 있다는 소문이 들렸어. 초반에는 사람들을 달래러 다니던 사람도 있었지만 갈수록 소문이 소문을 더해서 이야기가 커졌다고 해. 어떤 천벌을 받게 될까 겁을 먹고 몰래 도망치는 사람들까지 나왔어. 마을에서 천벌을 가라앉힐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모로 얘기가 나왔대. 탱구에게 산재물을 바치자. 그런 사람도 있어서 할머니는 조마조마했어. 산재물을 하면 어린 여자애잖아. 산속 마을이었기 때문에 어린 여자애들은 얼마 안 됐어. 그렇게 되면 가족이 적은 자기가 분명 선택될 거라고 생각을 했다고 해. 회의 끝에 촌장이 돈을 내겠다며 사람들을 설득하여 산 몇 곳에 있는 무당 할머니를 부르기로 하고 사자를 보냈어. 사자로 떠난 남자들이 보름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는 거야. 할머니도 아가씨가 저택에서 밖으로 나가면 뚫어져라 쳐다보는 마을 사람도 있어서 기분이 나빠 저택 밖으로 거의 나가지 않았다고 해. 중년 하녀들도 다른 하인들도 처벌과 관련된 얘기는 하지 않게 되었어. 촌장 역시 안색이 너무 나빠져 갔어. 할머니는 산재물을 바치기로 결정된 거라고. 자신이 산재물이 될 거라는 건 어렴풋이 알아서 벌벌 떨었다고 해. 하지만 아가씨만은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했어. 그러던 어느 날 아가씨가 사라졌어. 아침에 일어나 할머니가 아가씨를 깨우러 나가니 사라진 거야. 덧문은 안쪽에서 잠겨 있었고 이불에는 아직 온기가 남아 있었어. 그리고 이불 위에 산속에 있는 나무에 나뭇잎이 하나 떨어져 있었어. 옷과 집시는 사라졌지만 다른 건 그대로 남아 있었어. 저택 안은 난리가 났어. 도망쳤다는 사람도 있었지만 탱구가 데려갔다는 사람도 있었어. 아가씨가 집신을 신고 산을 넘어갔을 거라고는 생각을 할 수가 없었어. 그러자 점자 탱구가 데려갔다는 결론이 나게 됐어. 무당을 데리러 간 일행이 돌아온 게 그때쯤이었어. 할머니는 무당을 처음 본 순간 몸이 벌벌 떨렸대. 무당 할머니는 커다란 제단을 만들어 신께 기도를 드렸다고 해. 그때 마을 사람 모두 모아 그들을 크게 꾸짖었어. 무당 할머니 말로는 이번 소동은 마을 사람들의 신앙심이 없었기 때문에 일어났다고 했어. 처음에 그 남자가 죽은 건 그 남자 본인 탓이라고 했어. 신에게 벌받을 짓을 했으니 마을의 신도 산신도 남자를 지켜주지 않게 됐어. 그래서 결국 나무 위로 올라가 미끄러져 떨어져 죽은 거야. 탱구는 정말 있었다고 했어. 원래 그곳에 살던 탱구가 아니라 대탱구의 심부름을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이 마을에 들린 탱구가 죽은 그 남자의 벌인 무례한 소행 때문에 부정이 타서 돌아가지 못하게 되었고 그 부정함을 다 정화할 때까지 산속에 있었다고 해. 산과 마을의 신들이 화가 난 것도 그 때문이라고 했어. 자기가 지키고 있던 마을 사람들이 탱구에게 무례를 범했으니 당연한 결과래. 그 마을 사람들이 다치게 된 건 그들의 신을 믿지 않은 결과라고 했어. 남자의 죽음과 일련의 사건을 신의 탓으로 돌리며 소란을 피웠기 때문에 신이 화가 나서 지켜주지 않게 되었다고 했어. 그러니까 탱구를 화나게 했어. 촌장의 딸은 카미카쿠시를 당한 거래. 마을 사람들이 촌장의 딸에게 무서운 짓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신이 가여워서 데려갔다는 거야. 촌장의 딸은 신의 영역에 들어갔으니 이제 돌아오지 않을 것이고 그녀를 신으로 모시라고 했어. 그 말에 마을 사람들도 반성을 하고
다 같이 신께 용서를 구한 후 아가씨를 신으로 모시고 무당에게 기도해달라고 했어. 저택 안에도 아가씨를 모시는 사당을 만들고 기도를 해달라고 했대. 할머니는 그 후에 얼마간 촌장의 집에서 일을 했다는데 아가씨는 이제 없으니 오빠를 찾기 위해 마을을 나왔다고 했어. 근데 촌장한테 꽤 두둑하게 퇴직금을 받았대. 할머니가 결혼을 할 때도 촌장이 여러모로 신경을 많이 써줬다고 해. 할머니는 아가씨의 빚을 받아 오래오래 기도를 하며 소중히 지녔어. 하지만 공습 때 불타버렸다고 했어. 전쟁 때 고향 마을과 연이 끊겼다고도. 할머니는 그 얘기를 하면서 울었어. 내가 할머니한테 아가씨를 데려가다니 신이 너무하다고 하니까 혼이 났어. 그리고 나한테 딱 한 가지 비밀을 알려줬어. 그날 아가씨가 사라진 날 할머니가 덧문을 열어봤다는데 잠겨있지 않았다고 했어. 그래서 아가씨는 스스로 나갔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대. 하지만 이불 위에는 정말 나뭇잎이 떨어져 있었고 그 나뭇잎은 산속에밖에 없는 나뭇잎이었던 것도 사실이야. 무당 할머니는 다 알고 있는 것 같아 보여서 원래 덧문이 잠겨있지 않았다고 얘기를 했대. 그러자 무당 할머니는 그 얘기는 아무한테도 하지 말라고 했어. 그 아이는 신이 데려간 거야. 그게 가장 중요한 거다. 그 얘기를 듣고 할머니는 소리를 내며 울었대. 얘기는 이걸로 끝이야. 증조 할머니는 아가씨가 정말 착하고 아름다운 분이셨다고 했어.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할머니는 눈물을 뚝뚝 흘리셨어. 일본 탱구에 관한 괴담이었어. 나는 항상 이런 괴담을 보면서 생각하는 게 왜 하필 신사나 뭐 공물을 함부로 여기는지 모르겠어. 왜 죽을 짓을 하지? 그러니까요. 다들 그런 거 하지 말고 하지 말라면 하지 마는 착한 윤양이가 되도록. 객기죠. 그러니까 신이 뭔데 하는 청개구리들이 있긴 하죠. 그러면 안 돼. 그러면 큰일 나. 마지막에 이건 뭘까? 그 아이는 신이 데려간 거야. 그게 가장 중요한 거다. 납치였을까? 도망을 간 걸까? 진짜 신이 데려간 걸까? 아무도 모르는 얘기겠지? 탱구를 산의 신으로 보기도 하니까 산을 끌려갔을지도. 그러게. 이뻤다고 하니까 할머니는 할머니는 다행이다. 그치. 할머니는 다행이었다. 발을 들여서 안 되는 장소. 처음 쓰는데 엄청 긴 이야기야. 괜찮다면 읽어줘. 내가 아직 초등학교 저학년인 어린아이였을 적 취미로 무서운 얘기를 만들고는 가족과 친구들한테 들려줬어. 야, 내가 만든 무서운 얘긴데 들어줘. 라고 먼저 확실히 얘기를 한 후에 말이야. 특히 할아버지가 내 얘기를 기뻐하며 들어주셨어. 난 그게 정말 기뻤어. 열심히 들어주시는 것과 동시에 무서워해주니까. 그런데 내가 만든 이야기가 반에서 유행하기 시작한 거야. 방과 후에 남자 화장실 칸에서 화장실 칸을 두드리면 안에서 노크 소리가 들려온다. 뭐 이런 흔한 얘기야. 같은 반 여자애들 사이에서 눈 깜짝할 새에 유행하여 소문을 전 학교, 전교까지 퍼졌어. 남자 화장실 앞에서 손짓하는 남자애를 봤다. 같은 소리를 하는 여자애가 나와. 나는 그제야 그 소문을 알게 돼서 누구 내가 지어낸 얘기라니까? 라고 말을 해도 아이들은 내 말을 믿지 않았고 그 후에도 천연덕스럽게 소문은 계속 돌았어. 결국 거기서 담력 시험을 한다는 그룹까지 나타나고 만 거야.
담력 시험 말인데 무슨 일이 일어날 리가 없는데. 그럼 애들은 모두 누크 소리가 들려왔다고 말을 하는 거야. 그때 그냥 난리가 났었어. 그럴 리가 없잖아 라고 생각을 하지만 지어낸 얘기라는 걸 어필하려고 했지만 당시 나는 다른 애들이 무서워할까봐 싫어할까봐 말을 못했어.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나는 내 얘기가 사실로 일어나 버린 것 아닐까 라고 생각하게 되어 엄청 무서워져서 무서운 얘기 만드는 걸 그만두었어. 그 소동 있고 얼마 후 할아버지가 무서운 얘기를 하지 않게 된 내게 이젠 무서운 얘기를 안 하는 게냐 라고 물었어. 나는 이제 엉엉 울면서 그 얘기를 할아버지한테 했어. 아유 그렇구나 하며 상냥하게 말씀하시는 할아버지는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 애야 그건 말이다. 모두가 네 이야기를 정말로 무섭다고 생각한 게야. 네 얘기를 계기로 모두가 멋대로 무서운 것을 만들어낸 게야. 무서운 이야기를 재밌게 노는 건 좋지만 그게 퍼져 더욱 무섭게 가공되거나 더 위험한 이야기가 만들어지게 되면 어느 날부터 그것을 알게 된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존재가 그것의 모습을 빌려 정말로 나타나게 될지도 몰라. 혹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말이야. 두려움은 사람도 짐승도 다름없이 가지고 있는 것이야. 두려움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하고 말아. 본능이니 말이야. 그러니 부끄러워 말고 무서운 것은 강한 척 하지 말고 무서워하렴. 그리고 결코 가까이 가지 않도록 해. 그러면 정말로 무서운 일을 당할 일은 없어. 나는 할아버지의 그런 체험을 한 적이 있는 것 같아서 할아버지한테 물어봤어. 할아버지도 무서운 일 당했어? 그러자 예기치 못한 할아버지의 무서운 얘기가 시작됐어. 옛날에 할아버지는 네가 엄청 모르는 먼 곳에 있는 산속 마을에 살았단다. 거기서 할아버지는 친구와 함께 산속에 담력 시험을 하러 간 적이 있었어. 할아버지가 요즘 말하는 고등학생쯤이었으려나? 지장보살님이 잔뜩 줄지어 있었지만 친구도 있어서 전혀 무섭지 않았어. 그런데 돌아가는 길에 할아버지 친구가 지장보살님을 끝에서부터 전부 쓰러뜨리기 시작한 거야. 천벌받을 짓을 했네. 아 뭐야 한 개도 안 무섭잖아. 재미없어. 하나도 안 무섭잖아. 재미없어 할아버지. 이렇게 말하면서 말이다. 할아버지는 그때 처음으로 그곳에 있던 것이 무서워졌다. 어쩐지 지상보살님이 노려보고 있는 듯한 기분이 들어서 그래서 친구를 두고 재빨리 도망쳐버렸다. 그러자 그 친구는 어땠을 것 같나? 죽었어? 진짜 순수 악이다. 죽었어? 할아버지 친구인데? 아니 그게 말이다. 아무 일도 없이 평범하게 집에 돌아온 거 아니겠니? 하지만 할아버지는 이제부터 귀신이 무서워져서 친구랑 담력 시험 가려고 하는 걸 아예 관뒀다. 그 친구는 그 후에도 몇 번이고 담력 시험이라며 귀신이 있을 법한 신사에 숨어들고 무덤가를 어슬렁거리고 지상보살님께 장난을 치거나 온갖 짓을 하게 되었단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도 싫어하며 상대하지 않게 되었어. 친구는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탱구를 봤어. 이런 소리도 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 친구는 할아버지에게 야 두고 봐. 소문 퍼뜨려 주겠어. 이런 말을 하며 웃었단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친구가 사라져 버렸어. 할아버지도 모두와 함께 온 동네를 찾아다녔다. 그러자 산속에 있는 나무 밑에서 친구가 죽은 채로 발견이 됐어. 나무 줄기에는 발을 딛기 위해 깎아낸 자국이 드문드문 새겨져 있었어. 친구는 스스로 나무 위에 올라가 발을 헛디뎌 떨어졌던 게야. 바보 같은 놈이야. 애야, 이 세상 사람들이 들어가서 안 되는 장소라는 게 있어. 그것은 참 무서운 곳이야.
너라면 서랍장 위가 그런 장소야. 떨어지는 건 무섭지. 그런 법이란다. 할아버지 친구는 그런 무서운 곳을 구별하지 못한 게야. 무섭다. 천벌받을 걸까? 아니, 무서운 건 지금부터란다. 친구가 죽고 난 후 마을 사람들이 연이어 이런 말을 하기 시작했다. 탱구를 봤다. 할아버지는 그건 친구가 지어낸 얘기라고 말을 했단다. 하지만 친구는 탱구의 분노를 산 거라고. 천벌이라고. 저주라고. 마을 사람들은 자기끼리 스스로 점점 불안을 고조시켰다. 밤새 감시하는 불까지 뗐어. 모두 만날 때마다 탱구를 얘기를 해서 마을 안은 우중충했다. 그리고 꼭 그럴 때만 운이 안 좋지. 마을 안에서 다치는 사고가 4건이 이어졌어. 별거 아닌 염자까지 그 수에 들어갔단다. 아무리 봐도 그땐 모두가 이상해진 것처럼 보였어. 게다가 소문에는 살이 붙어서 탱구에게 산 재물을 바치지 않으면 모두 죽는다. 이 정도로 험악한 얘기로 변한 게다. 그리고 결국 정말로 산 재물을 바치자는 얘기가 나오게 되었다. 친구가 죽은 건 나무에서 발을 헛디뎠기 때문인데 이제 완전히 탱구 탓이 된 거다. 마을 사람들도 사람들이 들어가서 안 되는 곳에 발을 내디디려 했다. 그건 말이다. 사람의 목숨이란다. 누구에게도 그것을 빼앗을 권리 같은 것은 없는데 할아버지는 말이야. 탱구보다도 마을 사람들이 너무너무 무서웠단다. 그래서 말이야. 할아버지는 그 마을에서 도망쳤어. 할아버지 애기는 그 후에도 졸라서 2번을 더 들었는데 할아버지가 반드시 비밀을 지키라고 해서 부모님이 있을 때는 그 얘기를 절대 안 했어. 지금도 우리 집엔 친가가 없어. 농가의 처남인 할아버지가 촌장의 딸인 할머니와 야반 도주를 했기 때문이라고. 나는 부모님한테 그렇게 들었어. 할아버지는 내게 자신이 지어낸 무선 얘기를 들려준 걸까 그런 생각도 해봤지만 아마 아닐 거야. 이 긴 이야기가 끝났을 때 할아버지는 눈물을 뚝뚝 내 작은 손등에 떨어뜨리셨으니까 지금도 떠올리면 코끝이 찡해져. 긴 얘기를 들어줘서 고마워. 일본 쪽은 이게 탱구 괴담이 되게 강력한가 보네. 탱구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 불꽃놀이 축제 같은 거 가면은 그런 애니메이션 같은 것에 항상 탱구 가면 나오잖아. 코 이렇게 긴 거. 그러니까 사콘지 가면 기칼은 알아? 하여튼 이게 산재물 그런 얘기가 많네. 한국 귀신은 그런 무성 귀신 같은 게 없잖아. 일본은 괴담 같은 게 되게 많은 것 같아, 그치? 투첸 괴담, 맹스피드. 나에겐 조금 이상한 취미가 있어. 그 취미라는 건 한밤중에 집 옥상에 나가서 거기서 쌍안경으로 내가 사는 마을을 관찰하는 거야. 평소와는 달리 정막만 흐르는 마을을 관찰하는 게 즐거워. 멀리서 보이는 커다란 급수탱크라던가 주정뱅이를 태우고 언덕길을 올라가는 택시라던가 우뚝하고 서있는 자동 판매기 같은 걸 보고 있으면 묘하게 두근거려. 우리 집 서쪽에는 긴 언덕길이 있는데 그게 곧바로 우리 집 쪽으로 향해서 내려와. 그러니까 옥상에서 서쪽에 시선을 두면 그 언덕길 전체를 정면의 시야에 담을 수 있다는 거야. 그 언덕길 옆에 방치되어 있는 자동 판매기를 쌍안경으로 보면서 이야, 커다란 나방이 날아다니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언덕길 가장 위쪽에서 엄청난 기세로 내려오는 놈이 있었어. 뭐야? 라고 생각을 하며 쌍안경을 보고 있었는데 전신이 삐쩍 마른 아이 같은 놈이 얼굴 가득 미소를 띄우면서 나를 향해 손을 흔들며 엄청난 스피드로 달려오고 있었어. 그놈은 확실하게 내 존재를 알고 있었고 나랑 계속 눈이 마주쳤어. 잠시 동안 기가 막혀서 멍하니 쳐다보고 있는데
어째선지 엄청 위험해질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거야. 그래서 서둘러 계단을 내려와서 집 안으로 도망쳤어. 문을 닫고 열쇠를 잠그고 와 어쩌지? 뭐야 저거? 라며 떨고 있었는데 투다다다다닥 하고 옥상 계단을 올라가는 소리가 들렸어. 확실하게 나를 잡고 있었어. 이거 어쩌지? 어쩌지? 뭐야 저거? 라고 마음속으로 중얼거리면서 목소리를 죽이고 소리를 내지 않도록 거실 한가운데에 놓아진 무기를 들고 자세를 잡고 있었어. 잠시 지나니까 이번엔 계단을 타다다닥 하고 내려오는 소리가 들렸어. 이젠 정말 바보가 될 정도로 부들부들 떨고 있었는데 문을 쾅쾅쾅쾅 쾅쾅쾅쾅 두드리고 초인종을 띵동띵동 띵동띵동 누르는 거야. 그리고 하는 놈의 신음소리가 들려왔어. 심장이 한순간 멈추고 엄청난 기세로 뛰기 시작했어. 더욱더 부들부들 떨면서 숨 죽이고 있자 몇십 초 만에 노크 소리도 초인종 소리도 신음소리도 멈춰서 평소와 같은 조용한 상태가 되었어. 그래도 당연히 긴장이 풀릴 리가 없고 해가 뜰 때까지 무기를 쥔 채 경직되어 있었어. 대체 그놈은 누구였을까? 이제 다시 한밤중에 쌍황여 같은 건 안 봐. 이상 맹스피드라는 괴담이었다. 근데 내가 누군가 내 방문을 두들긴 적이 있거든? 자취를 할 때였는데 새벽에 술이 잔뜩 취한 사람이었나봐. 문을 막 두드리는데 진짜 무섭더라. 이거는 겪어본 사람만 알아. 이게 누가 문 두들기는 게 진짜 무서워. 누나에게 신견습생이 붙어있다. 시작을 해볼게. 우리 누나 얘기야. 우리 누나는 운이 좋아. 복권을 사면 거의 다 당첨이 돼. 당첨된다고 해도 3억엔 같은 그런 꿈 같은 당첨은 아닌 게 아쉬운 부분이야. 거의 한 3천엔 정도가 당첨이 돼. 몇 번 당첨됐는지는 일일이 셀 수 없을 정도야. 고액은 10만엔이 3번 정도 당첨이 됐어. 그때 신이 나서 미츠사카 소고기에다가 참다랑어에 대뱃살 같은 걸 샀고 나도 신이 났었기 때문에 생생하게 기억이 나. 요즘은 10장씩은 안 사고 한 3장씩 사고 있어. 반년 전쯤엔 퇴근길에 한잔 했는지 완전 취해서 자전거를 타다가 심하게 넘어져서 반쯤 울면서 집에 왔어. 나한테 자전거를 고쳐달라길래 살펴보니까 타이어가 변형되어 버린 거야. 그래서 이런 거 못 고친다고 가게엔 수리하라고 하니 토요일에 근처 자전거 가게에 가져갔어. 그런데 밤에 집에 와서 보니까 현관에 전기 자전거가 있는 거야. 누나가 새로 바꾼 줄 알았는데 저녁밥 먹을 때쯤 싱글벙글 웃으면서 이러더라. 자전거 가게 수리하려고 부탁하려고 점원한테 봐달라고 했는데 수리비가 나올 것 같다는 거야. 새로 살 건지 수리할 건지 심각하게 고민하던 찰나 어떤 할머니가 자전거를 밀며 가게에 들어왔어. 할머니와 점원이 나눈 얘기를 듣고 있자니 아무래도 자전거를 처분하러 온 것 같았어. 최근에 몸이 안 좋아져서 고령자 전용주택에 입장하게 되었다고. 자전거를 타는 것도 위험하기 때문에 가져가지도 못한다고 하더래. 점원은 중고 판매는 하지 않으므로 처분료 2,500엔을 내면 처분하겠다고 했어. 근데 누나가 기뻐하면서 제가 받아도 될까요? 하고 할머니한테 부탁을 했다고 해. 자기 자전거를 처분하고 그걸 받아서 집에 갔다는 거야. 운 진짜 좋다. 득템이다. 그리고 넘어지긴 해도 다치지도 않아. 이런 게 누나에게 일상다반사였어. 사사로운 일에 묘하게 운이 좋은 거야. 근데 저번 주 토요일에 왜 그런지 이유를 안 것 같은 기분이 들어. 토요일에 홋카이도에 사는 숙부와 숙모가 정년퇴임을 했다며 우리 집에 놀러 왔어.
우리 집에서 2박을 하고 다음 주 내내 전국 여행을 한다고 했어. 숙부 집은 아버지 친가라서 나나 누나나 여름방학 때 몇 번 놀러 간 적이 있어. 그런데 숙부가 우리 집에 온 적은 없었어. 누나도 온 기억이 없다고 했어. 숙부한테 별일이네 하고 물어보니까 우리 집 신축 파티 때 이후로 처음 온 거라고 했어. 그 당시 나는 2살, 누나는 4살이니 기억이 안 나는 것도 당연하지. 우리 집에서 지내는 동안 일본식 방에서 지내기로 하고 정리 겸 안내를 했어. 숙부는 오랜만이구만 이러고 있는데 숙모는 우리 집 신단을 뚫어져라 보고 있는 거야. 신단이 뭐냐면 이제 집안에 신을 모셔놓는 그런 방이 있어. 일본은 그런 걸 신단이라고 하는데 숙모는 후쿠시마 출신이며 상담이 영광이 강해. 에피소드도 하나 있는데 그건 다음에 기회가 생기면 쓸게. 숙모는 잠시 동안 신단을 본 다음에 깔깔 웃었어. 가족들 모두에게 이 얘기를 하고 싶으니 불러와라. 그리고 일본식 방 신단에 모두가 모이자 숙모가 얘기를 시작했어. 어이구 재밌구나. 이런 일도 있구나. 나도 공부가 됐어. 보통은 신이 화를 내는 법인데 봐준 걸까? 다들 숙모가 무슨 소리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 있잖아 신단에 말이야 너구리가 있어. 뭔가 너구리 같은 그림이 놓여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붙은 것 같아. 애초에 나쁜 존재는 아니고 자연 그대로 같은 그런 기분이야. 처음에는 장난삼아 붙은 걸 거야. 근데 그걸 신단에 올리고 매일 자기한테 기도를 하니 그게 혼란스러워져서 좋은 쪽으로 착각을 한 것 같아. 그러니까 본인이 신이 됐다 그런 쪽으로 착각을 한 것 같아. 아버지는 딱히 신앙심이 깊진 않지만 습관삼아 매일 신당과 불단에 기도를 해. 다른 가족들은 가끔 해. 그래서 필사적으로 노력해서 너구리가 신처럼 되려고 하고 있어. 다소 힘은 있지만 너구리니까 사소한 거밖에 할 수가 없어. 그래도 참 대단해. 100년쯤 있으면 꽤나 힘이 세질 거야. 나중에는 신이 될지도 몰라. 그러니까 도중에 좌절하지 않도록 조금만 잘 살펴줘. 제대로 마음먹게 하고 싶어. 그럼 누가 그 그림 몰라? 숙모의 말에 누나가 아 하고 소리치며 발판 위에 올라가 신단을 뒤지기 시작했어. 그러자 신단에 있는 사단 같은 거 뒤에서 도화지 같은 종이를 끄집어냈어. 그 그림은 누나가 초등학교 1학년 때 그린 그림이라고 했어. 당시에는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해서 닥치는 대로 마구 그려댔어.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가 장 보러 간 사이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는데 도중에 그릴 곳이 없어서 일본식 방 벽 푸스마에도 그렸다고 해. 아니나 다를까 집에 온 어머니가 마구 화를 내면서 누나 그린 그림을 전부 버렸나 봐. 그때 자기가 제일 좋아하던 그림 하나를 숨겼다고 해. 당연히 다 어떤 그림인지 궁금하지. 누나한테 보여달라고 하니까 떨떠름하게 그림을 보여줬어. 근데 이게 뭘 그린 건지 뭐 잘 모르겠어. 너구리? 개? 고양이? 여우? 그러니까 피카소 그림 같이 온갖 의견이 다 나왔어. 누나한테 이게 뭐냐고 물어보니까 삐죽거리면서 이러더라. 말일 거야. 이걸 보고 말이라고 하는 누나도 대단하지만 날 그린 거다 라고 생각한 그 너구리의 감각도 대단해. 숙모의 어드바이저를 받아 액자를 사진에 넣고 신당 끝에 두기로 했어. 옛날부터 누나 주변에 뭐가 있는 건 알고 있었는데 나쁜 존재가 아니었기 때문에 내버려 뒀었어. 근데 이게 이렇게 되었을 줄이야. 오늘 처음 알았어. 누나 주변에서 누나를 지켜주고 있으니 누나도 기도를 드려. 그러고는 숙모는 깔깔 웃었어. 운이 무척 좋은 우리 누나다만 남자운은 또 다른가 봐. 올해 29살이라 내년이면 30대에 접어들어. 키 164에 체중은 모름. C컵의 O형 정갈자리야. 누가 데려가 주지 않을래? 덤으로 너구리를 줄게. 하여튼 괴담 중에 되게 귀여운 괴담이 하나 섞여 있는 거야. 그래서 가져왔어. 자, 지하에 있는 동그란 구멍. 이건 17년 전 고등학교 3학년 겨울에 있었던 일입니다. 너무나도 많은 기억을 잃었으므로
이 17년간은 어렴풋이 남은 기억에 의지하며 계속 남겨두었던 메모를 읽으면서 적었기 때문에 세세한 부분이나 대화 등은 멋대로 보충 수정을 하였습니다. 가능한 과장하지 말고 적겠습니다. 제가 살던 고향은 시골 깡촌이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한 높은 산에 둘러싸인 지역으로 놀 수 있는 장소라고 하면 1시간 정도 스쿠터를 타 시내로 나가 노래방 가는 정도밖에 한 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살던 곳이랑 비슷한데? 그런 깡촌 지역에 1991년 갑자기 신흥 종교시설이 건축이 되었습니다. 건축 예정 단계에서 마을 사람들의 맹렬한 반대가 일어나 가끔 저희 부모님도 반대 집회에 출석한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시장과 현 지사에게 탄원서를 제출하고 미디어에 호소했다고 하는데 종교단체 측이 어떤 조건을 제시하여 건축을 강행시켰다고 합니다. 이 조건에 대해서는 현지에서도 수많은 억측과 소문이 돌았는데 아마도 가소화가 진행되는 시에 고액의 기부금을 기여한 것으로 지자체 주민들의 아우성을 못 들은 척했다는 설이 농후했습니다. 종교시설은 우리가 살던 지역 외곽에 세워졌는데 그 부지면 도쿄돔으로 환산하면 한 3개 정도의 넓이였다고 생각됩니다. 괴소비가 진행되는 시골의 토지는 쌌을 테지요. 고등학교 2학년 가을쯤에 건물이 완공되어 부모님과 학교 담임 선생님들은 아이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곳 근처에는 가지 마라. 그곳의 신자들과는 얘기를 나누지 마라. 우리는 같은 반 아이들 18명 정도와 함께 그곳을 보러 갔는데 주변이 모두 높은 벽에 둘러싸여져 있고 정문에는 거대한 문이 있었으며 문의 양쪽 끝에는 무서운 얼굴을 한 반야와 같은 조각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지리네, 사탄 종교야, 사탄 종교. 그것을 본 동급생들은 즐겁다는 듯 떠들었고 그리하여 학교에서는 그 종교를 사탄 종교, 반야 단체 등 이름 모를 별명으로 부르게 되었습니다. 가끔 심심할 때 동급생 몇 명과 호기심과 흥미, 심심풀이 삼아 시설 주변을 자전거로 빙빙 돌고 있었는데 이상하게도 신자나 관계자들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너무나도 인기척이 없고 특별한 문제를 일으키지도 않았기 때문에 모두의 관심은 점점 사라져갔습니다. 이윽고 고등학생 3학년이 되자 종교시설은 화제조차 떠오르지 않았는데 어느 날 동급생 A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야, 거기 담력시험으로 가지 않을래? 야, 부모님한테 들었는데 사탄 종교 건물에 이쁜 여자애가 출입을 한다고 해. 거기 매일 가게에서 장을 본대. A의 집은 제가 사는 지역 내에서 유일하게 꽤 큰 슈퍼를 경영하고 있었습니다. A의 부모님은 매일 20만원, 30만원 장을 보는 사탄 종교에 매우 감사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 부모님은 거기 신자 얌전하고 좋은 사람을 했었어. 무섭지도 않고 가보자. 나와 동급생들은 놀 곳이 없어서 매일 지루했었기 때문에 가보자고 합의가 되어 담력시험을 가기로 했습니다. 멤버는 나와 A, B, C, D 이렇게 같은 반 5명이 후배인 EF 모두 남자인 7명이었습니다. 7명이나 있으니까 무섭지가 않지요. 모두 가벼운 기분으로 가는 분위기였습니다. 약속 장소는 시설과 가까운 폐우체국으로 정했습니다. 제가 도착을 하니 A와 B와 C와 E는 이미 와 있었는데 D와 F가 30분 가까이 기다려도 오지 않아서 5명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시설 근처까지 자전거로 간 후 걸어서 시설 문까지 가는 동안 이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와, 밤중에 역시 무섭네. 손전등 하나 가져올 거 그랬다. 이윽고 거대한 문 앞에 서니 문과 함께 떨어진 부진의 건물 한 곳에 불이 켜져 있는 게 보였습니다. 헐, 신자놈 아직 깨있나 보네. 악마 소환하고 있으려나? 친구들이 너스레를 끌고 있자 C가 말했습니다.
야, 여기 안으로 들어갈 수 있잖아. 나 알아. 옆으로 꺾으면 작은 문이 있는데 거기로 들어갈 수 있어. 어이, 어이, 그런 건 빨리 말하라고. 우리는 이런 말을 하면서 벽을 따라 걸어서 막다른 곳에서 옆으로 꺾은 후 좀 더 걸어가 보니 옆에 작은 문이 있었습니다. A가 손으로 누르니 문이 반대편으로 열렸습니다. 사람 한 명이 겨우 지나갈 수 있을 정도의 문을 5명이서 순서대로 통과해 안으로 침입했습니다. 그 후 손전등을 켰다 껐다 하면서 빈터인 부지내를 돌아다녔습니다. 아무것도 없네. 건물 쪽으로 다가가면 솔직히 위험하다고. 작은 목소리로 이런 잡담을 하고 있었는데 너무 아무 일도 없어 재미가 없어서 이번에는 시설 가까이 가보기로 했습니다. 부진에는 정면 문 쪽에서 기다랗게 이어진 100m 정도가 완전히 빈터이고 그 앞에는 커다란 시설 3채가 나란히 세워져 있었습니다. 잘 기억나진 않지만 외견이 매우 기다란 기묘한 디자인으로 되어 있는 건물이었습니다. 시설 주변을 살금살금 걷고 있는데 시설과 시설 사이에 등불이 켜진 깨끗한 공중화장실 건물이 우뚝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이 있는 장소 일대는 깨끗한 흰색 콘크리트로 포장이 되어 있었고 벤치까지 있었습니다. 야, 좀 쉬자. A의 말에 동급생들은 만류했습니다. 뭐래? 걸리면 레알 위험하다고. 야, 빨리 한 바퀴 돌고 돌아가자. 저도 친구들 의견에 동조하며 말했습니다. 야, 들키면 경찰 올지도 모르고 곧 졸업인데 문제 일으키면 큰일 나. 빨리 돌아가자. 하지만 A는 벤치에 앉아서 담배를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야, 그럼 한 개만 피우고 돌아가자. 결국 모두 그 자리에 앉아 담배를 피웠습니다. 야, 나 잠깐 화장실 좀 다녀올게. 담배를 피우다가 A는 그 공중 화장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야, 저 새끼 몰래 들어온 남의 건물에서 잘도 오줌이 마렵네. 야, 똥이면 악마에게 저주받는 거 아니냐? B와 C는 이런 농담을 하며 담배를 피우고 있었는데 잠시 후 A가 화장실 안에서 작은 목소리로 우리를 불렀습니다. 야, 잠깐 이리로 와봐. 재밌는 게 있어. 줄줄이 화장실 안으로 들어가 보니 A는 화장실 칸 중 한 칸을 가리켰습니다. 야, 이거 뭔 거 같아? 화장실이잖아. 야, 문 열어봐. 뭔데? B가 문을 열어보니 거기에는 어째선지 지하로 내려갈 수 있는 계단이 있었습니다. 이상하지? 여기 화장실 칸 또 화장실 칸이 이어져 있는데 여기만 계단이야. 우리는 드디어 이 상황이 이상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가장 먼저 A의 언동이 계속 이상했습니다. A가 갑자기 담력 시험을 제안한 것. 소름 돋는다. 일부러 유인한 거 아니야? 옆문이 있는 위치를 파악하고 있던 것. 화장실 문을 일부러 연 것 등. 저는 A에게 물었습니다. 너 설마 여기서 똥 쌀 생각이었어? 아, 그래. A는 애매한 대답을 하고는 모두에게 물었습니다. 야, 잠깐 내려가 볼까? 저는 당연히 거절했습니다. 야, 너 이상한 말 좀 하지 마. 빨리 들어가자. 여기서 어물쩍대다 걸린다고. 야, 너 무서운 거지? 쩔. 잠깐 내려가는 것 뿐인데 무서운 거지? A는 저를 무시하며 놀렸습니다. 저는 이게 A의 도발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밑에 내려가도록 유도하고 있는 것밖에 그렇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야, 나도 안 가. 돌아가자고. B도 저와 마찬가지로 가지 않겠다고 말해주었는데 다른 2명은 A에게 동조하였습니다. 야, 뭔가 재밌어 보이는데 야, 잠깐만 내려가보자. 니들 용기 있네. A는 이런 말을 하면서 저랑 B를 다시 도발했습니다. 나 안 간다고. 니들 마음대로 해. 하지만 B는 넘어가지 않고 내뱉듯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야, 그럼 일단 우리 셋이 내려갈게. 니들은 여기서 기다려라. 그렇게 그 셋은 내려갔습니다. 나와 B는 화장실 밖으로는 나가지 않고 안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화장실 주변은 시설로 둘러싸인 형태라 창문도 많았기 때문에
어느 창문에서 보고 있을지 몰라 화장실 안에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야, A 말인데 뭔가 이상하지 않냐? 오늘 A 이상하지? 뭐랄까 처음부터 우리를 여기로 데리고 온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야,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그 B와 같이 오늘 밤 일을 들켰을 때 대처법을 얘기했습니다. 야, 근데 좀 늦지 않냐? 5분이 지나도 애들이 돌아오지 않자 저도 B도 슬슬 짜증이 났습니다. 야, 그냥 우리끼리 집에 가자. 하지만 2개 가지고 온 손전등을 전부 걔네가 가지고 내려갔기 때문에 암흑 속에서 그 작은 연문을 발견하려면 시간이 걸릴 거라 생각해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걔네를 계속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멀리서 발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쓱쓱쓱 하며 다수의 발소리가 멀리서부터 들려왔습니다. 저도 B도 순간적으로 긴장했습니다. 야, 위험해. 누가 왔어. 망했다. 우리는 작은 목소리로 서로에게 속삭였습니다. 화장실에 긴장된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발소리는 멀리서 들렸지만 어느 방향에서 들리는 건지 알 수가 없었고 지금 밖으로 나가도 우리는 시설 내 방향과 구조를 모르기 때문에 발견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야, 큰일 났어. 가까이 온다고 어떡할래? B는 꽤 당황한 눈치였습니다. 저도 심장이 쿵쿵쿵쿵 울렸습니다. 야, 근데 이쪽으로 안 올 수도 있고 만약 올 것 같으면 숨자. 하지만 확실하게 발자국은 우리가 있는 화장실로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B가 갑자기 계단이 아닌 다른 화장실 칸 문고리에 손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열리지 않았습니다. 다른 칸도 어째선지 열리지 않았습니다. 야, 닫혀있어. B는 작은 목소리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발자국은 거의 15m 안까지 다가온 상태였습니다. 직감이었지만 저는 발소리를 내고 있는 놈들이 틀림없이 화장실로 올 거라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B도 같은 예감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B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야, 할 수 없네. 내려가자. 헐, 진심이야? 그 정체를 알 수 없는 계단을 내려가는 건 너무나 싫었지만 화장실 안에서 게다가 여기가 어딘지도 몰랐기 때문에 도망쳐도 잡힐 것 같았습니다. 심야 종교시설이라는 특수한 상황 아래 판단력 역시 날카로워진 것도 증거일지도 모릅니다. 발소리가 이제 거의 화장실 가까이 다다랐을 때쯤 저와 B는 화장실 칸 문을 열고 발소리를 죽이면서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계단은 콘크리트로 만들어졌고 꽤 길 줄 알았는데 의외로 10칸 정도 내려가니 아래 도착을 했습니다. 새까만 어둠만이 펼쳐져 있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제 앞을 걷던 B가 내려간 후 막다른 곳 바로 앞에 있는 문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방이 있었습니다. 방 천장에는 오렌지색 소형 전구가 몇 개 달려 있었고 방 전체에 연한 오렌지색으로 휩싸여 있었습니다. 저와 B는 그 방 안으로 들어간 후 조심스럽고 조용히 문을 닫았습니다. 방을 둘러보니 15평 정도 되는 아무것도 없는 콘크리트로 된 방이었고 한가운데 커다란 원형 모양이 달려 있었습니다. 설명하기 어렵지만 거대한 철제 훌라후프 같은 것이 세로로 매달려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훌라후프는 방 양쪽 벽에 붙을 정도로 컸습니다. 하지만 저와 B는 그런 건 신경 쓰이지 않았고 그저 문 앞에 굳어 있었습니다. 야, 걔네 어딨어? 제가 작게 소리쳤습니다. 아, 모르겠는데 뭐지? B 얼굴은 굳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발소리가 예상대로 화장실 안으로 들어왔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이게 뭘까? 어디로 간 걸까? 포탈인가? 디지몬 세계인가? 바로 위에서 발소리가 콘크리트를 타고 울렸습니다. 발소리로 보아 3-4명 정도 되어 보였습니다. 우리들은 꼼짝 않고 움직이지 못한 채 문 앞에 우뚝 서 있었습니다. 뭔가 중얼중얼 얘기하는 소리가 들렸는데 무슨 내용까지는 알아들을 수 없었습니다. 서로 얘기하는 목소리가 들렸고 뭔가 중얼거리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B는 고개를 숙인 채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다른 즐거운 일을 떠올리려고 당시 유행하던 개그 방송을 필사적으로 떠올렸습니다. 그러던 중 화장실 안에서 중얼거리던 목소리가 3명, 4명쯤에서 10명쯤으로 늘어났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위에 있는 놈들이 우리가 여기 숨어 있다는 걸 알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자 무서워서 벌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중얼중얼중얼거리는 기분 나쁜 목소리에 쓰러질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중얼거리던 목소리가 사라지더니 벌컥하고 문이 2개 연속으로 열리는 소리가 들린 후 벌컥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벌컥하는 소리가 화장실 칸을 여는 소리라는 걸 바로 알 수 있었고 소름이 돋았습니다. 애초에 처음에 다른 칸에 누가 있었던 거 아냐? 저와 마찬가지로 B도 가능성을 알아챘는지 모르겠지만 아까는 문이 잠겨 있었기 때문에 밖에서 연 것이 아니라 화장실 칸 안에서 누군가 나온 거라는 소리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계단을 내려오는 발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더는 한계였습니다. 계단을 내려올 때까지 15초도 걸리지 않겠지만요. 저는 B의 팔을 꽉 잡았습니다. 계단을 내려오는 소리가 중간 지점까지 내려왔을 때 B는 한심한 소리를 지르며 제 손을 뿌리치고 방 안쪽으로 뛰어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B가 둥근 고리를 향해 점프를 한 순간 B가 사라졌습니다. 진짜 포탈이네? 저는 그 자리에서 아연실색했습니다. 훌라후프 둥근 고리는 분명 반대편으로 넘어갈 수 있을 텐데 B가 호련히 사라져서 공포보다 넋이 나갔습니다. 저는 문에서 조금 떨어진 후 문과 훌라후프 사이에 서 있었습니다. 저는 사과하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허락도 없이 멋대로 마음대로 들어버렸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하려고 했습니다. 이윽고 문이 천천히 열렸고 열린 문틈으로 누군가 고의적으로 얼굴만 쑥 내밀었습니다. 왕관 같은 것을 쓴 노인이 얼굴만을 내민 채 제 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노인은 활짝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인지 할머니인지 구별은 가지 않았지만 긴 백발에 왕관을 쓰고 주름이 자글자글한 노인이 활짝 미소를 지으며 저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 미소는 지금껏 본 적 없는 악에 가득 찬 미소였고 저는 그걸 본 순간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야, 이거는 제정신이 아니다. 말이 통하는 상대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노인의 생명이 느껴지지 않는 얼굴에 제 얼굴은 단 1초라도 보이고 싶지 않다는 생각에 흐얏! 이런 한심한 비명이 목 안에서 멋대로 터져났고 저도 B처럼 훌라후프 모양의 고리로 뛰어들었습니다. 눈을 뜨자 저는 병원에 있었습니다. 머리가 멍했습니다. 팔에는 주사바늘이 꽂혀 있었고 저는 누워서 자고 있었습니다. 상반신을 일으킨 데 3분 가까이 걸렸습니다. 창문을 보니 아름다운 해질녘이 보였습니다. 방 안에는 아무것도 없고 개인실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아 멍하니 있었습니다. 얼마나 멍하니 있었는지 모릅니다. 잠시 후 벌컥 문이 열리더니 간호사가 들어왔습니다. 간호사는 저를 보자 상당히 놀라 눈이 휘둥그레지더니 그대로 어디론가 달려갔습니다. 저는 그래도 멍하니 있었습니다. 그 후 담당 의사와 다른 의사 몇 명이 오더니 제게 뭐라고 말을 걸었지만 저는 계속 멍하니 있었다고 합니다. 시간이 흐르자 의식도 점점 선명해졌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아까 땡땡군 가족을 불렀어. 땡땡군은 오랜 시간 동안 잠에 들어 있었단다. 하지만 걱정 마, 이제 괜찮아. 의사는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했습니다. 일어난 후에도 시간 감각을 잘 느낄 수 없었는데 이윽고 어머니로 보이는 사람과 젊은 여자가 울면서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제 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제 이름은 땡땡도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어머니라고 칭하는 여성은 울면서 기뻐했습니다. 다행이야, 다행이야. 젊은 여자아이도 저에게 말을 하면서 울며 주저앉았습니다. 오빠, 어서와. 하지만 저에겐 여동생이 없습니다. 3살 많은 대학생 형이라면 있지만 여동생은 없습니다. 누구세요? 누구세요? 저는 몇 번이나 물었습니다.
이사가 아유, 후유증으로 보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겁니다. 이사는 이런 말을 어머니라는 여성과 여동생이란 여자아이에게 격려하듯 말했습니다. 오늘 밤은 엄마가 계속 옆에 있을게. 어머니로 보이는 여자의 말에 저는 말했습니다. 저는 땡땡도 아니고 당신이 내 어머니가 아니며 저는 여동생도 없습니다. 그러자 이사가 기억에 조금 문제가 있네요. 하지만 제 말에도 이사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땡땡은 말이야 2년 가까이 잠에 들어 있었어. 그래서 기억이 아직 온전히 들어가지 않은 것 같아. 저는 그런 말을 들어도 충격적인 감정조차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현실로 일어난 일을 받아들일 수 없어서 쇼크조차 받는 것도 불가능했었던 겁니다. 이사는 말을 고르며 필사적으로 저를 격려해 주었습니다. 어머니처럼 보이는 사람은 기억 상실에 충격을 받아서 오열하고 있었습니다. 화장실 갈래. 저는 화장실에 갔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날 때 발이 이상하게 무거워서 잘 일어나지 못하자 이사 간호사 여동생이라는 사람이 도와주었습니다. 화장실에 가자 그 밤에 있었던 일이 떠올랐습니다. 이상하게도 눈을 뜨고 몇 시간이 흘렀는데 그 담력 시험에 대해서 한 번도 떠올리지 못했습니다. 화장실은 조금 무서웠지만 어깨를 빌려준 이사와 따라온 어머니, 여동생이 있었으므로 안심하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볼일을 본 후 자연스럽게 거울을 본 저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얼굴이 제 얼굴이 아닌 겁니다. 전혀 다른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기억은 나지 않지만 저는 그 순간 격하게 패닉을 일으켜 난리가 아니었다고 합니다. 저는 그 후 1개월 가까이 입원했습니다. 저는 자신들을 부모님이라고 하는 남녀와 여동생이라고 말하는 여자아이, 병문안으로 온 자칭 친구와 자칭 당단 선생님이라는 남성들에게 계속 호소했습니다. 저는 땡땡이가 아니고 당신들 모릅니다. A와 다른 애들, 그리고 B에게 일어난 일, 제 기억에 남아있는 과거 일을 기억하는 범위 내에서 계속 얘기했지만 전부 기억장애, 기억 상실로 처리되었습니다. A라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아. B도 없어. 그런 사람들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설득당했습니다. 하지만 그들 모두 저에게 상냥하게 대해주었습니다. 이사나 주변 사람들에게 의하면 저는 하굣길 자전거 옆에 쓰러져 있는 것을 지나가던 사람이 발견하여 그대로 병원으로 옮겨졌다고 합니다. 저에게 밀려오는 이 세계의 정보는 어느 것 하나 들어본 적이 없는 것 뿐이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여긴 카나가와 현이야. 이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카나가와 현 같은 거를 몰랐고 그런 현은 없었습니다. 통화 단위도 애니라니 그런 건 들어본 적도 없어. 도쿄 같은 것도 모른다고. 일본도 몰라. 제가 그럴 때마다 이사들에게 그럼 뭐였냐고 질문을 받았지만 아무래도 떠올릴 수가 없었습니다. A의 이름도 떠올릴 수가 없었고 동급생 친구도 몇 번이나 설명했지만 주변 사람들은 그런 애는 없다고 했습니다. 그 시설에 들어가 훌라후프 안으로 들어간 이야기를 이사에게 몇 번이고 필사적으로 설명했지만 그건 잠들어 있을 때의 꿈이다. 이사는 들은 채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더욱 무서운 것은 제 자신이 나는 기억 상실인 거야. 예전에 인생은 전부 잠들어 있을 때 꾼 꿈이었던 거야. 진지하게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한 겁니다. 기억 상실증에다가 다른 인격, 다른 세계의 기억이 그 위에 쓰여진 거야. 이렇게 믿기 시작하였습니다. 어느 쪽에는 저에게 다른 사람이 되어 다른 인생을 살아가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태어난 후 아버지와 어머니, 여동생에게 끌려 집에 돌아갔습니다. 기억도 안 나고 부모님이 물었지만 기억이 안 나냐고 부모님이 물었지만 그곳은 처음 보는 집이었고 처음 보는 거리였습니다. 저는 카운슬링을 다니면서 필사적으로 이 새로운 인생에 순응하려고 했습니다. 저에게 밀려오는 단어들이나 정보에 위화감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나눴습니다. 도도부연 명칭이나 국가의 이름은 전부 처음 들어보는 것 뿐이었고 옛날 역사나 역사상의 인물도 처음 들어봤지만 대부분 일상 단어엔 위화감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TV나 신문, 이사, 리모컨 등 일상 대화는 전혀 위화감이 들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가족들에게 적응 못해서 높임말을 썼고 팬티나 속옷 빨아주는 게 싫어서 스스로 빨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점차 가족처럼 느끼게 되었고 예전 인생은 전생처럼 꿈처럼 느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예전 인생의 기억들이 조금씩 사라져 갔습니다. 유일하게 선명히 기억나던 부모님의 얼굴과 형 친구들의 얼굴, 시골 풍경도 다시 떠올리는데 시간이 걸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마지막 날 밤, 종교시설에 있었던 기억만은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특히 그 활짝 미소를 짓던 노인의 얼굴은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새로운 인생에 익숙해져 카운슬링의 횟수도 줄었고 반년 후에는 고등학교에 복귀할 수가 있었습니다. 20살에 고등학교 3학년부터 다시 시작하게 되었는데 친구도 생겼고 즐거움도 느낄 수 있게 되었습니다. TV방송도 본 적 없는 방송투성이었지만 매우 신선했습니다. 카나가와 현은 도시였기 때문에 도시 생활도 매우 즐거웠습니다. 하지만 고등학교 복귀한 후 4개월 정도 지난 후에 생각지도 못한 방식으로 저쪽 세계와 이쪽 세계를 연결하는 공통점이 나타났습니다. 마침 여름방학이 되어 저는 숙제 타이틀을 고르기 위해 서점에서 책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줄지어 있는 책 중에 이응이응이응이응이라는 글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종교 관련된 책이었습니다. 이응이응이응이응. 이것은 분명 제가 마지막 날 밤에 침입했던 신흥 종교시설 이름이었습니다. 뭐 예를 들어 싸이비교라고 하지. 싸이비교? 저는 경악했습니다. 그리고 책을 집어들고 필사적으로 읽었습니다. 싸이비교는 이 세계에서 상당히 거대한 종교단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있던 세계에선 이름도 들어본 적 없는 무명신흥 종교단체였는데 이쪽 세계에선 세계적으로 유명한 종교단체였습니다. 그 후 저는 종교 관련 책을 몇 권이나 사서 읽어보았지만 아무 의미 없는 행위였습니다. 읽어봤자 아무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돌아갈 수 있을 리도 없고 누군가에게 나의 과거를 증명할 수 있는 사실도 없습니다. 주변 사람들한테 얘기해봤자 그건 이식이 없었을 때 싸이비고가 꿈에 나온 것뿐이야. 이런 소리 들을 게 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게다가 친절하게 대해준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민폐나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모처럼 학교에 복학하고 과거 얘기를 하지 않게 된 저를 보고 안심한 주변 사람들한테 미안하고 카운슬링을 또 다닐 괴로움을 생각하니 저는 못 본 척하기로 하고 평범한 인생을 보냈습니다. 그 후 17년이 흘러 저는 도내에서 일하는 지극 평범한 샐러리맨입니다. 그런데 저번 달에 집에 봉서 편지가 왔습니다. 보내니가 적혀있지 않은 편지의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갑작스럽게 편지를 보내어 죄송합니다. 저는 당신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다. 당신도 저를 잘 알고 있을 터입니다. 당신을 찾는데 매우 긴 시간과 많은 수단이 필요했습니다. 당신의 이름은 땡땡인데 기억하고 있나요? 반드시 또 편지를 보내겠습니다. 이 편지 내용은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아 주십시오. 당신의 약혼자에게도 잘 부탁드립니다. 이름이 땡땡이라고 해도 이제 전혀 떠오르지 않지만 예전에 그런 이름이었던 것 같은 기분도 들었습니다. 편지가 온 것에 대해서 신기함과 공포 기대도 없었고 솔직히 다른 사람 얘기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 편지를 보낸 상대는 저번 주에 2통째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당신이 알고 있는 제 이름은 땡땡입니다. 당신은 기억나지 않지요? 아무래도 여기에는 당신과 저밖에 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요약하자면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고 그리고 그 마지막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번 달 25일 19시 땡땡역 땡땡에 있겠습니다. 꼭 와주세요. 당신에게 꼭 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꼭 혼자 와주세요. 저는 땡땡이라는 이름이 전혀 기억나지 않지만 만나러 갈 생각입니다.
누가 거기에 서 있다고 해도 기억이 나지 않을 것 같지만 만약 그날 밤 멤버라면 얘기를 나눠보면 누군지 알 수 있을 겁니다. 가능하다면 B였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일이 생길지 알 수 없으니 이렇게 적어두고 싶었습니다. 여기 적은 글과 비슷한 글을 약혼자와 이제는 유일한 가족이 된 여동생에게도 남겨두려고 합니다.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 뒤에 이어지는 글이 없는 걸 보니까 여기서 끝났나봐. 누구였을까? 그 세 개는 뭐였을까? 이 세계? 이 세계 갈 수 있는 포털이 있으면 한번 가보고 싶긴 하다. 만난 후기를 만나줘야 되는데 그러게 만난 후기는 없네. 아쉽게도 이거 뒤에 얘기가 없대. 여기서 끝난 거래. 죽었거나 이제 원래 세계로 돌아갔거나 그런 거 아닐까? 더 섬뜩해. 하여튼 오늘은 투첸에 있는 그래도 좀 네임드 괴담들을 많이 갖고 왔는데 어때? 오늘은 좀 더 무서웠나?